김대호 TV의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시법 및 세법 27번을 풉니다. 27번 재산세 과세 대상의 구분에 있어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상가주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재산세는 항상 세법 시험에 3문제 이상 나옵니다. 자, 3문제가 아주 단순한 개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문제보다는 세법의 이론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재산세의 3문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맞출 수 있도록 계속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많이 접하는 상가주택에 있어서 어느 것을 주택으로 볼 것이냐 그 문제죠. 일반 상식적인 문제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을 현재 재산의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 표준액을 초과할 때도 시가 표준액에 의합니다.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재산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별도로 고려해서 산정한 가액을 표준세율로 합니다.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을 현재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표준세율로 정합니다.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60%,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70%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주택은 시가 표준액에 60%를 곱해서 정하는 가격을 표준세율로 한다는 거, 토지와 건물은 시가 표준액에 70%를 곱해서 산정한 가액을 표준세율로 한다는 거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에 있어서는 시가 표준액을 취득일,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고급 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시가 표준액과 개별주택 가격을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로 곱해서 산정한 가격을 표준세율로 합니다. 자, 주택에 있어서 과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관할구역 내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한 개 주택 가액을 주택별로 각각의 과세 표준을 정해서 세율을 정합니다. 각각의 과세 표준으로 해서 세율을 정한다는 거. 자, 소유자별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각각의 주택별로 각각의 과세 표준을 정하여 세율을 정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상가주택이죠. 상가주택일 때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봅니다. 만약에 그 전체 건물이 주거용이 2분의 1 이상일 때는 50% 이상일 때는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2분의 1 미만일 때는 딱 2분의 1 미만이죠. 2분의 1부터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이상은 2분의 1도 포함되니까 자 2분의 1 이상부터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2분의 1 미만으로 주거용이 있을 때는 각각의 그 면적 비율로 봅니다. 2분의 1 이상을 주거, 나머지는 일반 건물로 과세 표준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상가주택일 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일단 주택으로 보고 그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2분의 1 이상일 때는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자, 주택의 부속 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 비율에 따라서 각각 안분해서 부속 토지로 구분합니다. 만약 주택의 부속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할 때는 주택의 바닥 면적의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 토지로 합니다. 20배가 아니라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 토지로 한다는 거. 이상 주택에 관련된 다양한 경우를 과세 표준을 정하는 거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계가 불분명할 때 재산세에서는 주택의 바닥 면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 토지로 하는데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경계가 불분명할 때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도시적인 경우에는 주택의 5배 이하까지만 양도소득세 주택의 부속 토지로 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5배 이내, 재산세에서는 10배 이내에 경계가 불분명할 때 주택의 부속 토지로 한다는 거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는 도시지역 바뀐 경우에는 주택면적이 10배 이내로 합니다. 하지만 도시지역일 때는 양도소득세에서는 5배 이내, 그 다음에 재산세일 때는 경계가 불분명할 때 바닥 면적의 10배 이내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 토지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주택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자, 토지 소유자 따로 있고 건물, 주택 건물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합산한 과세 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건물의 세율을 적용하고 토지의 세율을 적용한 게 아니라 그냥 토지와 건물을 같이 주택의 세율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합산한 과세 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해서 당해 산출 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소유자한테 납세 의무로 부과를 합니다. 당해 산출된 세액을 건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다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로 봅니다. 면적 비율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해서 각각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한테 부과합니다. 자,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전체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해서 그리고 나서 그 세금을 건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다음에 각각의 소유자한테 과세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가 하면 안 돼요.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해서 각각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에게 납세 의무를 부과한다. 자, 이렇게 주택에 관련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죠. 재산세 세 문제에서 이 주택에 대한 종류별로 문제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에 대한 다시 한번 하면 주택에 대한 경유별로 자, 주택에 대해서 관할 구역 내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주택별로 각각의 과세 표준을 하여 세율을 정한다. 그 다음에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상가주택을 말하죠. 원칙은 주거용으로 사용된 부분만을 주택으로 봅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된 부분이 50% 이상일 때는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50% 미만, 2분의 1 미만일 때는 각각의 비율로 가는 거죠. 주택 부분과 일반 건물 비율로 과세 표준을 정합니다. 주거용이 2분의 1 이상일 때는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고, 자, 주택의 부속 토지는 각각의 건물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해서 부속 토지로 구분하는데 경계가 불분명할 때는 주택 바닥 면적의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 토지로 한다. 그리고 주택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합산한 과세 표준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해서 그 산출된 세액을 건물과 부속 토지의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다음에 각각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한다고 하면 안 돼요. 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에서 27번. 재산세 과세 대상의 구분에 있어서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르고 고른 것. 기억.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맞는 말이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상가주택일 때. 자, 니은. 항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60인 경우에는 2분의 1 이상이 넘었죠. 절반이 넘었죠. 100분의 60인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맞는 말이죠. 자, 2분의 1 이상일 때는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자, 디귿. 주택의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 토지로 한다. 자,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의 바닥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 토지로 합니다. 자, 모든 지문이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27번 정답 5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맞는 문장으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가주택에 관련된 문제죠. 자, 재산세에서 세 문제가 나오는데 주택의 유형에 따라서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자,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상가주택에 관련된 설명. 자,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된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고 주거용으로 사용된 부분이 2분의 1 이상일 때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거죠. 2분의 1 미만일 때는 각각의 면적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주택의 부속 토지가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는 주택의 바닥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 토지로 한다. 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7번 정답 5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문이 다 맞는 문제입니다. 자, 27번 정답 5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TV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예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 송파구 9호선 석촌역 인근 송파 CS 평생교육원에서 주 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전과목 이론과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송파 CS 평생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또는 부동산 경매 관련 가치 분석과 권리 분석을 수강하고자 하나 수강 비용이 걱정되는 분은 매주 토요일 우장산역 인근 서울 강서구 발산초등학교 맞은편 소생교회에서 무료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김대호 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 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